후반기 첫 단추, 결과는 승리였지만 내용은 다소 씁쓸했습니다. 417일 만에 돌아온 이일이 위즈덤의 시원한 투런포, 완전체를 향해 달려가는 기아의 분위기는 분명 고무적이었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무려 11안타, 5개의 사사구를 얻고도 단 3득점에 그쳤는데요. 그것도 2점은 홈런, 1점은 상대 실책 덕분이었습니다. 6번의 득점권 찬스를 날린 기아 타선은 여전히 결정력 부재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모습으로 상위권 돌파가 가능할까요? 후반기 반등을 꿈꾸는 기아 타이거즈, 진짜 무서운 팀이 되기 위해 남은 과제를 정면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기아 타이거즈 팬들에게는 7월 20일의 경기가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무려 2달 넘게 공백이 있었던 나성범과 김선빈이 다시 1군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에이스 이일이가 417일 만에 선발 마운드에 복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존재감은 경기 초반부터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나성범은 복귀 전에서 4타수 2안타, 김선빈도 3타수 1안타 1볼넷으로 감각을 되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경기력은 즉시 향상됐고 경기장의 분위기 역시 한결 생동감 있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귀는 단순히 기쁜 소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들에게 다시 무거운 책임이 지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범호 감독이 언급했듯 후반기 기아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미 한화, LG, 롯데 같은 상위권 팀들과 연달아 맞붙는 빡빡한 6연전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 시기를 어떻게 버티느냐에 따라 순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나성범의 복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단순한 클린업 히터를 넘어서 경기 후반부 집중력과 클러치 능력에서 리그 상위권을 자랑하는 타자입니다. 그의 복귀는 최형우와 위즈덤 중심의 타선이 한결 안정감을 갖게 만들며 상대 투수들에게도 강한 압박을 줄 수 있는 무기입니다. 또한 김선빈은 단순히 수비 요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위 타선에서 찬스를 다시 연결해 줄 수 있는 기술형 타자로서 기아 타선의 연쇄작용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복귀한 날 바로 활약했다고 해서 당장 전성기 컨디션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 이탈 뒤에 따라오는 체력 문제, 경기 감각, 그리고 타격 리듬 등은 시간이 필요한 법이죠. 실제로 이날 경기에서도 기아 타이거즈는 11안타 5볼넷을 얻고도 단 3점밖에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6번의 득점권 찬스에서 결정적인 타격은 거의 나오지 않았고 득점 중 1점은 상대 실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주전들의 복귀는 분명 희소식이지만 바로 완전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아는 이제 누가 돌아왔느냐보다 돌아온 이들이 얼마나 빠르게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이는 이범호 감독의 타순 구성과 경기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복귀한 선수들을 무작정 상위 타선에 배치하기보다는 실제 경기 흐름 속에서의 감각과 흐름을 살펴가며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김도영의 빈자리는 여전히 큽니다. 그의 복귀 전까지 나성범과 최형우, 위즈덤이 공격의 중심을 확실히 잡아줘야 하며 김선빈은 리드오프와 하위 타선 연결고리로서 최대한 효율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야 합니다. 결국 복귀한 주전 선수들은 단순한 기대감 이상의 무게를 안고 후반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기아가 진짜로 무서운 팀이 되려면 이들이 경기 감각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공수 양면에서 팀의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들이 돌아온 건 시작일 뿐, 이제는 진짜 복귀 효과를 증명해야 할 시간입니다. 2025년 후반기 첫 경기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얻은 가장 확실한 수확은 불펜 안정감이었는데요. 선발 이일이가 4이닝만 소화하고 내려간 상황에서 남은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진의 퍼포먼스는 후반기 기아의 상승세를 예고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이날 등판한 성영탁, 전상현, 조상우, 정혜영은 각자 맡은 이닝에서 단 하나의 실점도 허용하지 않았죠. 특히 성영탁은 5회부터 2이닝을 완벽하게 틀어막으며
경기의 흐름을 단숨에 기아 쪽으로 끌고 왔고 전상현과 조상우는 강력한 구위를 앞세워 상대 타선을 완전히 잠재웠습니다. 마무리 정혜영은 9회 1점차 승부라는 최대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투구로 시즌 24세이브째를 챙겼죠. 이날 승리의 MVP가 누군가에겐 위즈덤의 홈런일 수 있겠지만 진정한 그림자 MVP는 이들 불펜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전반기 기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불펜의 기복이었는데요. 조상우, 정혜영이라는 리그 최상급 마무리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개투진이 이닝을 안정적으로 막아주지 못하면서 경기 후반 흐름을 잃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시즌 중반 이후 체력 저하로 인해 피칭의 퀄리티도 떨어졌고 연투 부담이 누적되면서 몇몇 결정적인 경기에서 고개를 떨궈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스타 브레이크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맞이한 후반기 첫 경기에서 불펜진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는데요. 피칭 내용은 물론이고 위기 상황에서의 집중력과 자신감도 되살아난 느낌이었습니다. 이는 후반기 기아에게 있어 엄청난 호재인데요. 이제 더 이상 불펜을 불안 요소로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 경기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뜻이죠. 불펜이 강한 팀은 시즌 후반에 무조건 강해집니다. 선발진은 한두 명만 흔들려도 팀 전체가 주저앉을 수 있지만 불펜은 오히려 투입 타이밍과 이닝 조절을 통해 전체적인 흐름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아는 전반기 내내 선발진이 부상과 부진으로 자리를 비우는 상황에서 불펜의 부담이 컸습니다. 그런 만큼 후반기에는 오히려 이 불펜진이 경기 후반 승부처를 틀어막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일이의 복귀는 불펜진의 간접적인 긍정 효과도 안겨줍니다. 이일이가 선발 로테이션에 본격적으로 합류하면 하루하루 돌아가는 불펜 운영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펜진에게 과도한 연투를 강요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컨디션과 매치업에 따라 최적의 운용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 올러까지 복귀해야 진정한 불펜진의 체력 안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일단 후반기 일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화, LG, 롯데 등 상위권 팀들과의 매치업이 줄줄이 대기 중이며 이 경기들은 모두 1-2점차 접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즉 후반기 승패는 6에서 9회 결국 불펜의 전쟁에서 갈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아 불펜진의 진짜 부활은 곧 팀 전체의 생명선을 지켜주는 핵심 자산인 셈이죠. 기아 타이거즈는 후반기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그 승리 속엔 분명한 불안 요소가 숨어 있었는데요. 바로 득점권에서의 집중력 부족입니다. 이날 기아는 11개의 안타, 5개의 볼넷을 얻고도 단 3득점에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2점은 위즈덤의 투런 홈런, 1점은 상대 수비 실책 덕분에 얻은 점수였죠. 6번의 득점권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적시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경고 신호인데요. 후반기 반등을 기대하는 팀에게 있어 가장 먼저 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득점 효율입니다. 득점권에서 한 방이 없거나 번번이 찬스를 무산시키는 흐름은 곧 경기력의 기복으로 이어집니다. 전반기 기아는 바로 이 기복에 시달려왔습니다. 5득점 이상을 낼 땐 완승, 반대로 한두 점 차 박빙에선 번번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었는데 이 모든 원인은 결국 찬스에서 점수를 내지 못하는 흐름에 있었습니다. 실제 7월 20일 경기의 득점권 상황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2회 2-4-1 3루에서 김호령의 삼진, 4회 2-4-1 3루에서 위즈덤의 외야 플라이, 5회 2-4-2 3루에서 김태군의 땅볼, 그리고 8회 1-4-1 3루 상황에서 박찬호의 땅볼 타구가 상대 실책을 유도해 간신히 1득점. 이날 경기에서 기아가 스스로 만들어낸 득점권 적시타는 위즈덤의 홈런뿐이었습니다. 단순한 운으로 얻은 승리였고 상대 실책이 없었다면 경기 결과는 장담할 수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러한 득점권 집중력 부재는 기아의 장점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요. 나성범, 김선빈, 최형우, 위즈덤 등 중심 타선의 파괴력은 이미 리그 최상급이라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루상의 주자를 두고 찬스에서 침묵할 경우 팀 전체의 공격 흐름은 급격히 식어버립니다.
이날도 8회 위즈덤 최형우가 연달아 찬스를 날리며 추가점을 뽑지 못한 장면은 기아 팬들에게 후반기 걱정거리 1순위를 안겨줬습니다. 김도영의 복귀 전까지는 앞선 타선은 출루와 연결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또한 김선빈이 6에서 7번 타순에서 하위 리드오프로 기능하면서 득점 루트를 다양화시키는 구조를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찬스에서 무조건 한 방에만 의존하는 패턴은 상대 투수에게 읽히기 쉽습니다. 점수차가 크지 않은 경기일수록 히트앤런, 번트, 기습적인 주루 플레이 등으로 상대 배터리를 흔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아직까지 보수적인 경기 운영을 고수하는 편이지만 후반기에는 보다 유연하고 전략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연속된 실패는 타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타격 사이클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멘털 코칭, 타석 집중력 훈련 등 심리적 요인까지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분명히 말하자면 기아는 지금도 충분히 좋은 타선인데요. 하지만 좋은 타선이 강한 팀이 되기 위해선 찬스를 살릴 줄 아는 팀이 되어야 합니다. 득점권에서의 집중력이 곧 후반기 레이스에서 기아의 순위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기아는 드디어 후반기 첫 승을 거두며 4연패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복귀한 주축 선수들과 이일이의 마운드 복귀, 위즈덤의 홈런포는 분명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득점권 집중력이라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완전체 기아가 진정한 반격을 시작하려면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입니다. 타선의 응집력, 작전 야구, 집중력 있는 찬스 활용이 더해질 때 기아는 단순한 다크호스가 아닌 리그 판도를 흔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8월 반격의 시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응원의 댓글 많이 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